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법원이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자고 밝혔습니다. 별도 법원이 아니라 법원 내에 별도 전담부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 겁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법원 내 지식재산권을 맡는 전담재판부가 있듯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사실심이 이루어질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보조를 맞춘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한 위원장은 또 12.3 내란은 조직적 국가 전복 시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보복재판부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전담부를 다른 전담부와 단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은 돌아왔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좀처럼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두 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 양자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고 투자처는 미국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일본과의 합의처럼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 노동자들을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협의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소 2-3개월 공장 건설이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비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를 설치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의 20분의 1만 사용해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기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손현보 목사의 교회로 갔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가 구속된 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부터 찾았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 목사는 지난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 기간에 정승윤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문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손 목사를 두둔한 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지역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현장 등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둘러싸고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를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공관에 모였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여권 내부 단합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갈등 봉합은 여진이 남아있다는 뜻이니 화합과 단합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정면 충돌한 만큼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심기 일전에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불씨는 남은 상황. 정 대표는 만찬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고 적으며 갈등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부 단합을 강조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사실상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주요 현안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사법부 해체 등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낼 생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웠던 여야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문제와 미국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한 진료비 지원은 몇 년째 제자리인 상황 속에 치료는 뒷전이었던 현실을 황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쟁터 같은 그런 수준인데 그만큼 환자가 많이 나온 거죠. 27년차 구조대원에게도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상담 한 번 받는다고 기억이 사라지진 않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팠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또 이태원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태원 지나가는데 거기를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되게 몸도 안 좋아지고 속도 안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들에게 정신과 진료비와 약값을 국비 지원하고 있지만 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이듬해인 2023년 마음건강진료비 지급 요청은 예년에 비해 수백 건 많은 8,359건이었습니다. 이 중 325건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지난 3년 5억 6천만 원에 고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는데도 내년 예산도 동결입니다. 트라우마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출동 소방대원 중 212명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진료 권고뿐입니다. 우울한 감이 들든지 해서 치료를 받고 싶다든지 할 때 좀 귀찮으면 망설여지게 되고 치료가 뒷전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JTBC 황예린입니다.